학부모도 담임이 필요하다. 학부모 담임교실 담임선생님 권태형입니다. 도대체 엄청난 고민을 많이 하시고 도대체 영어학원을 보낸다라는 전제에서 도대체 어떤 학원을 보내야 되냐, 어떤 학원이 좋은 영어 학원이냐는 고민들은 많고, 저희가 이제 지난번에 김성대 선생님 모시고 이제 수학 학원 선택 기준, 무슨 학원이 좋은 수학 학원이냐, 어떤 학원이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눠 봤거든요. 그때 말씀하셨던 거는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시지만 자기주도 학습 역량을 끌어올리는 학원이다라고 말씀을 좀 방점을 좀 두셨습니다. 자, 좋은 영어 학원이라는 게 뭐 되게 어려운 이야기이긴 해요. 일단은 한번 얘기를 해보시죠. 어떤 학원이, 사실은 또 이게 그런 교육을 또 하시는 입장이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울 수도 있고 그렇겠지만 속 시원하게 제공자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건 더 솔직할 수 있거든요. 뭐 이거는 충분히 저는 이제 얘기할 수 있는데 좋은 영어 학원들이 되게 많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좋은 영어 학원이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 두 가지로 갈릴 수 있어요. 하나는 어학을 정말로 잘하는 학원이냐, 아니면은 입시 영어를 정말로 잘하는 학원이냐. 왜냐면은 뭐가 더 낫다라고 얘기할 수 없거든요. 부모님들이 보셨을 때 우리 아이들이 영어의 소통 능력을 기를 수 있는 학원이면은 그쪽으로 보는 게 맞고, 이 아이가 입시에서 좋은 점수를 내야 된다면 좋은 입시 영어 학원을 찾아가야 된다라는 것인데.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되게 잠깐만 그거만 좀 잡으면 사실은 되게 보통 어학원을 저학년 때 다니잖아요. 오히려 이제 학년이 높아져서 중학생, 고등학생이 돼서까지 어학원을 다니는 경우가 많지가 않아요. 입시로 전환이 되고. 이게 되게 재밌는 현상이에요. 왜냐면 어학원은 의사소통 중심이기 때문에 터플이나 이런 걸 대비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입시 영어라는 건 내신, 수능, 주로 이제 문법이나 독해 위주로 하는 건데, 어떤 관점에서 보면 더 어려울 수 있는 걸 더 아래 학년에서 공부를 하다가 이제 입시로 이렇게 넘어가는 일반적인 그런 패턴을 띠게 되죠. 그래서 이 좋은 영어 학원, 이게 수학하고는 좀 다른 많이 측면이 있어요. 많이 달라요. 근데 어학의 개념을 갖다가 이제 만약에 따졌을 때 영어라는 것을 첫 번째로는 이제 저학년일 때 만약에 이제 어학원을 고른다 했으면 첫 번째 제일 좋은 거는 원장님 마인드를 꼭 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이분이 어떠한 아이들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그 다음에 아이들을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지는지, 그리고 또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 거예요. 강사들이나 원장님이나 누가 이렇게 지나갈 때 보면은 학부모님께서 앉아 계신데 그냥 멀뚱멀뚱 보고 지나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배려심이 좀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인사를 잘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근데 저희는 아이들도 인사를 굉장히 철저히 교육을 시키는 편인데 그런 것들이 보면 나타나요. 그 안에 분위기가 어떤지. 그래서 좀 생동감 있는 학원이 또 필요합니다. 어학이라는 것은 말하고 막 그것을 소통하고 글로 쓰고 표현하고 막 즐겁게 배워서 나는 영어가 참 좋아, 나는 영어가 쉬워, 또는 난 영어가 제일 만만해라는 그런 자신감을 키워줘야만 어학이 쭉 이어질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그 학원 분위기 속에서 나타나느냐를 먼저 보셔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그 다음에 보시는 것들이 뭐 커리큘럼이 어떤지, 관리가 어떤지, 책을 어떤 걸 쓰느냐는 크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대신 그 교재를 가지고 어떻게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고 무엇을 전달하려 하는지, 그런 것들을 좀 더 보셔야 되고,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아이들에게 맞는 방향성을 제시하면서 이 영어라는 학문을 아이들에게 접하게 해줄 수 있느냐가 저학년일 때 맞는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입시 영어라고 했을 때는 뭐가 더 좋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부모님들이 많이들 선호하시는 게 참 이상과 현실 속에서 저는 좀 안타깝다고 느껴요. 근데 이쯤 됐으니까 이제는 좀 더 빡센 학원으로 가야 된다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들도 그렇게 배우기 원하지 않으셨으면서 현실은 현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무조건 세게 달려야 된다. 불안하니까. 그쵸. 불안해. 뭔가 안 하고 있으면 이거 자칫하면 이제, 왜냐면 이게 그쵸. 왜냐면 진정한 영어 실력이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고 내신이나 이런 거는 이제 등급이나 점수로 눈에 보이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게 충족이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문제가 있다라고 느끼는 거죠. 그렇죠.
그런 측면에 있어서 많이 보통 초등학교 고학년서부터 많이 흔들리시는 부분이 사실은 있는데 좀 정리를 해보면 네. 어찌됐든 가르치는 그 학원에 원장님을 포함한 강사분들의 어떤 인성을 말씀하셨어요. 네, 중요하죠. 중요하죠. 거기서부터 뭐든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될 테니까. 또 하나는 행동감을 또 말씀하셨고 아무래도 이제 언어다 보니까 그리고 뭐 어떤 커리큘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뭐 말씀하셨지만 사실 어떻게 가르치는지 교재보다는 네. 그러면 어학원 기준으로 어떻게 가르치는 학원이 잘 가르치는 학원일까요? 네, 이것도 정답은 없습니다. 개인적인 네. 생각이지만 여러 가지 측면이 있죠. 왜냐면은 뭐 영어라는 것은 뭐 영어 4대 영역이라고 해서 읽기, 듣기, 말하기, 쓰기 정도 이렇게 하고 거기에 어휘와 문법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거기다 이제 요새 한 가지 더 추가한다면 발표 능력이죠. 그런데 어떻게 가르쳐야 잘 가르치는 거냐? 저는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컴프레hen션을 한다고 했을 때 독해를 하고 문제를 풀잖아요. 그러면은 많은 경우들 그래요. 이 본문을 쭉 읽고 이해를 하는 것을 하루를 딱 잡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를 하루를 잡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걸 하루에 다 가는 경우도 있지만 저는 문제풀이에 큰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그것이 다 풀리지 않더라도 아이들과 이 이야기에 대해서 깊이 있게 파고 들어가는 것이죠. 그 본문에서 나타나는 배경적 상황도 이해를 하고 우리가 거기에 등장인물들에 대해서 나열을 하고 특징이 하나씩 드러날 때마다 쭉 이렇게 써보면서 가요. 그랬을 때 제일 중요한 건 아이들이 자기가 읽는 내용이 머릿속에서 그림으로 그려지느냐 상상이 되느냐 이런 부분들을 많이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자체가 컴프리hen션이고 이해가 되는 거고 독해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됐을 때 문제를 풀려고 하면은 이 문제들은 푸는데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물론 문제를 꼬아내고 이게 시험을 위한 시험이 되면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일단 독해적인 측면은 그렇고 뭐 우리나라에서 문법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 문법도 그렇습니다. 이제 뭐 형식을 먼저 가르칠 거냐 그래서 구문을 먼저 이렇게 할 것이냐 아니면은 뭐 품사와의 관계를 먼저 가르칠 것이냐 정답은 없지만 적어도 아이들이 품사와 품사의 관계 또 이 영어의 전체적인 어떤 그 문법의 구성이라든가 그런 전체적인 맥락을 한 그림으로 좀 바라볼 수 있고 그것들이 어떤 그 상호작용을 하면서 왜 이런 말들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느냐 이런 것들을 좀 풀이하면서 이야기처럼 얘기를 해주고 결국에는 저는 티칭 자체는 스토리텔링이라고 생각을 하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저도 그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걸 보면 물론 문제풀이도 중요하겠지만 그 이전에 문제만 푸는 목적이 아니라 주어진 텍스트를 심도 있게 이해하고 그렇죠. 네. 소통하고 그게 심지어는 문법 구문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공식을 전달해 주기보다는 이제 그렇게 이해를 이제 할 수가 있겠는데 좀 더 이제 좀 심화적인 얘기를 좀 가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이게 여러 가지 기준도 있겠지만 사실 학부모님들이 영어 학원을 이제 선택을 하시기 위해서는 보통 이제 뭐 두세 군데 정도는 이렇게 상담도 받아 보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잠깐 가서 그 학원의 생동감이나 인성이나 물론 이제 여긴 너무 별로네 이런 건 느낌이 오실 수는 있겠지만 되게 좋다라고 하는 부분이 느낌이 오기가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물론 뭐 참관 수업이나 이런 걸 통해서 수업하는 방식 이런 걸 확인할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이제 그 영어 학원을 하시는 입장에서 솔직하게 학부모님들이 이렇게 딱 갔을 때 좀 디테일한 팁이죠. 몇 가지를 좀 구체적으로 딱 나열을 해본다면 이 학원이 좋은 학원이구나 라는 어떤 그런 기준들 뭐가 있을까요? 현실적인 기준들이. 일단 첫 번째로는 참관 수업 그러니까 이제 참여를 해보는 거죠. 무료 참여를 체험 해봐라. 수업을 부탁을 한번 해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체험 수업이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아이가 들어가 보고 저는 학원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요인은 우리 자녀들이 나 여기서 공부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돼요. 물론 이제 어느 특정한 나이가 되면 뭐 그런 건 없어요. 그건 절대 없습니다. 무조건 안 가는 거를 제일 좋은 교육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가능하다면 아이들이 체험 수업을 해보고 아이들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비중을 어느 정도 두는 거죠. 그리고 어머니들과 소통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상담 받을 시에
그런 것들을 요청할 수 있어요. 이거 아마 김성태 선생님도 말씀하셨을 것 같은데 어떤 특정한 학생이 처음에 들어왔을 때, 이 학원에 입학했을 때와 나중에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을 때 얼마만큼의 발전이 있었느냐, before and after를 어느 정도 볼 수 있겠느냐. 그 다음에 그 학원에서 이제 관리하고 있는 어떤 방식이라든가 어떤 식으로 이 학생들을 관리하고 있는지, 그리고 학부모님들은 이거를 어떻게 이해하고 접할 수 있고 그거에 대한 소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소통이 잘 되는 부분. 네, 그런 것들을 좀 여쭤보시면 이 학원에서 관리가 잘 되는지. 많은 경우들이 학원을 떠나는 이유 중에 이제 보면은 뭐 가장 큰 이유는 그거죠. 저학년일 경우에는 관리가 안 된다라는 말씀들을 제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관리가 안 되는 측면이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관리를 진짜 안 하느냐? 뭐 그럴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부모님과 이 관리되는 측면을 소통을 못해서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런 말씀을 하시면 그 부모님의 특징이나 이런 것들이 분명히 그 학원에 전달이 될 겁니다. 이분은 관리에 굉장히 중요성을 띠고 있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일 수 있다. 또 하나는 이 before and after에 대한 생각을 갖다가 좀 여쭤보셨다면 분명히 이 학원이 그런 것들을 제시할 수 있으면 이 아이들의 기록에 대한 관리라든가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성장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어떤 척도를 갖다가 좀 이렇게 갖추고 있다라는 것들을 좀 파악하실 수 있죠. 어쨌든 말씀하신 거는 어쨌든 참관 수업이 가능하다면 한번 이제 수업하는 것도 보고 실질적으로 이제 그 학원을 다니면서 성장한 그런 비포 애프터를 확인할 수 있으면 좋다. 그리고 사실 관리가 잘 된다라는 건 결국 그래서 소통이 잘 될 수 있는 그런 구조나 그런 유연성을 가지고 있느냐. 여기서 궁금한 게 그 가르치는 분들의 어떤 자질도 사실 좀 많이 이렇게 평가를 하시잖아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정말 외국 뭐 유학을 갔다 왔다, 뭐 교포다, 혹은 뭐 좋은 대학을 나왔다, 전공을 했다. 직접 강사도 이제 채용을 많이 하시고 또 직접 지도를 이렇게 하시는 입장에서 어떤 강사, 어떤 선생님이 영어를 잘 가르친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보시기에 요 기준으로 좀 보면 좋겠다. 좋은 선생님을 판단할 때는 어때요? 영어를 잘 가르치는 것은 지식적으로도 훌륭해야 되지만 영어를 가르치겠다라고 마음먹으신 분들에서 영어를 잘하는 거는 저는 기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요리를 하겠다고 그러는데 요리 못하는 사람이 요리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듯이 일단 영어는 기본이다. 그렇기 때문에 학벌이나 어떤 이 사람의 유학 경험이나 어떤 그런 배경이 중요한 것보다는 더 중요한 건 아이들을 향한 마음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인터뷰할 때도 제가 많이 이제 질문을 하는 것이 선생님 아이들 사랑하십니까? 라고 여쭤보거든요. 근데 인성을 많이 하시고 계세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일단은 거기 조금 제가 이제 보태서 얘기를 하면 사실은 어학원에 있는 경우 예를 들면 좀 어린 학생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그렇게 약간 말씀하신 좀 사랑이 담기고 생동감이 있고 아이들이 뭔가 이렇게 텍스트에 집중을 하고 좀 즐기는 분위기 속에서 물론 이제 항상 그럴 수는 없겠지만 근데 이제 이게 학년이 또 올라가면 그렇죠. 이제 입시 영어 학원 쪽으로 또 가면 사실 약간 판단 기준이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급하니까 당장 눈앞에 있는 내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단어도 훨씬 빡세게 해야 될 거고 이제 문법이나 수능이나 뭔가 닥쳐오는 어떤 현실적인 시험에 대한 압박인데 그런 학원을 잘 고른다라고 했을 때 사실 이제 그렇게 학년이 높아지면 어떤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그 지도를 하는 선생님의 역량도 사실 조금 더 물론 뭐 다 중요하겠지만 왜냐면 이제 시간이 많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충분한 노출을 시켜서 여러 가지 이렇게 하지만 당장 이제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사실 어느 정도는 눈앞에 이제 급한 부분을 효율적으로 공부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입시 위주의 영어학원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오히려 그러니까 좀 그런 경험도 중요한 것 같아요. 선생님이 체계적으로 지도하는 부분도 당연히 중요해서 그분한테 학습 스타일이나 이런 걸 좀 보면 좋은데 사실은 저는 오히려 좋은 기준 여러 개가 있을 것 같아요. 대신에 이건 피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왜 이게 뭐냐면
너무 강압적으로 그 단어 학습시키는 거. 아니 물론 중요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 초등학교까지만 해도 이 권장되는 영어 단어 개수나 이런 게 많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게 중학교 특히 고등학교로 쭉 올라가면서는 이 어휘의 수준이나 양이 엄청 많아지고 네. 실제로 EBS 고3 거 보면 정말 미국인들도 사실은 일반 사람들은 잘 못 보는 그런 어휘들이 툭툭툭 튀어나오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문법이나 단어를 학습시키는 나름의 체계가 있는 학원이 좋은 학원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그게 없는 상태에서 특히 단어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어장 하나 던져주면서 물론 급하면 단어장을 봐야 돼요. 대신에 이걸 체계적으로 외워하고 테스트만 볼 게 아니라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주고 그쵸? 계획을 세우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사실 요 다음에 영어 단어 이제 잘 외우는 법에 대한 이제 주제가 있긴 한데 그때 잠깐 이제 영어 단어를 말씀을 드릴 텐데 어쨌든 좀 체계적인 시스템이 오히려 필요해서 좀 주어진 시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가 있고 아이들이 뭔가 이렇게 체계적, 그러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노출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체계적인 시스템 그리고 결국 입시 영어학원이라는 건 요즘에 내신이 워낙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체계 중에 가장 더 중요한 부분이 과연 이 학원은 우리 아이가 다니고 있는 학교에 대해서 얼마만큼 전문성을 갖고 있느냐가 매우 중요해요. 지금은. 왜냐면 이제 영어 그 방식도 많이 학교마다 많이 달라지고 있잖아요. 지필고사도 사실은 많이 좀씩 달라져요. 네. 지역에 따라. 근데 수행평가가 확대가 되면서는 더더군다나 학교에 따라서 시험을 내는 방식 자체가 많이 다르고 심지어는 이제 범위도 다르죠.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잘 가르친다가 아니라 특히 내신이 더 급하신 그런 학부모님들은 이 학원이 정말 이 학교에 대해서 얼마만큼 전문성을 갖고 있는 맞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 전문성을 파악할 수 있냐 1차적으로는 자료죠. 이 학교에 대해서 이 학교의 이 학년에 대해서 얼마만큼 제대로 된 자료 즉 뭐 수행평가가 됐든 그런 어떤 평가 기준이라던가 그런 자료들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자체적인 어떤 프로그램이 있느냐 예를 들면 뭐 수행평가가 중요한데 거기에 대해서 얼마만큼 자료나 어떤 수업 프로그램이 있느냐를 확인해 보시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아요. 자, 어쨌든 뭐 영어학원이 사실 뭐 말씀하신 건 따지고 보면 영어학원에 해당이 되기도 하지만 일반적인 학원도 마찬가지일 수가 있는 부분에서 몇 가지 좀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